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평년수확량 산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수확량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손해보험에서는 원래 이제 보험가액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그 보험가액을 한도로 해갖고 보험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농작물 재보험도 손해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목에서 미리 공부를 보험금 산정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논작물, 밭작물, 그리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강굴, 망감류, 그리고 주가전종합 사과수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모든 문제에 제시된 걸 보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죠? 주가전종합 사과수만 평년 착가량이라고 했지만 그 착가량 또한 뭐라고요? 예, 수확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 똑같이 평년 수확량이 다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도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8회 때만 뭡니까 그 이론서로 개편이 되면서 평년 수확량분이 빠지다 보니까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꾸준하게 되었고, 그리고 1과목에서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험 가입금액, 보험료 산정하는 거, 그리고 평년 수확량 부분, 그리고 가축으로 따지면 가축에서는 나오면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치면 뭡니까 보험 가액을 산정하는 거, 그렇게밖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보험금 산정 중에서도 재보험금 있죠. 그런 부분은 다 현재 1과목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2과목에서는 따로 그 보험금 산정하는 그 뭡니까 공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만 해당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보험금 있죠. 예, 이양집화 불능보험이라든지 제양지집화 불능보험금이라든지 경작불능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보험금들이 재파종 보험금, 그리고 계정식 보험금 이런 것들이 다 보험금 지급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보험금 산식 문제로서 출제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 1과목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어도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배치가 되겠다 하고 제가 예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이 평년 수확량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이 달랑 슬라이드로 3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만 공부하면 15점을 획득할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작년 9회 때 뭡니까 평년 착가량 문제 사가 그게 나왔는데 배점이 5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예, 절가전 종합 사가술에서 문제가 나온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상한 하한까지 뭐 이렇게 제시해갖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문제를 낸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 재배가 아닌 뭡니까 그 쉽게 말해서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뭡니까 과거 수확량 값을 조사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이론서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일반 재배 그 기준으로 현재 몇 년째다 이런 식의 그런 내용도 없었다가 금년에 이론서가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드디어 그것이 이제 뭡니까 보완이 돼서 이론서가 이번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것이 배점이 5점입니다. 처음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나오지를 않죠. 또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보험 산정하는 것도 영업보험료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서 나온다는 게 7회 때 처음 나왔지만 8회 때는 보니까 그냥 평이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최고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작년처럼 나오니까 그 문제는 당연히 또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죠. 거기서 완전히 정보가 되고 기타 나머지 그것만 풀 수 있으면 나머지는 껌딱지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도면 여러분께서 15점을 획득하는 그런 뭡니까?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의 이렇게 정의, 용도, 산정 방법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예전에는 그 뭡니까 이렇게 뭐 그 서술형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보시다시피 6회 때 보면 이렇게 산술식을 쓰고 산술의 구성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게 15점으로 배점이 됐죠. 6회 때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복숭아 상품의 평년수학량 대부분 과수, 논작물, 밭작물 쉽게 말하면 평년 뭡니까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달랑 3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 산식을 씁니다. 요 산식을 쓰고 요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 요거 C가 뭔지 D, Y가 뭔지만 쓰면은 15점을 맞았다고요. 이렇게 뭡니까 서술형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100% 15점 문제가 다 그 뭡니까 계산형 문제로 내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보험금과 관련된 거 빼놓고 나면은 사실 계산형 문제로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 부분이 7회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보험료 부분은 아직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다 안내를 드렸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버린다 했고 평년 수학량 부분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평년 수학량을 산출하시오 이게 나올 것이 90%지만 또 혀를 찌르고 이런 식으로 쓰세요 할 수가 있죠. 이게 딱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의에 대해서 쓰고 용도에 대해서 쓰고 산정법에 대해서 쓰세요 해서 각 5점씩 배점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풀 수가 있도록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락 하는 게 뭐냐면요. 잘 봐보시면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말하자면 야, 이 농지는 대충 어느 정도가 수확이 될 건가? 예, 그거를 일단은 파괴야만이 그것을 한도로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바로 그게요.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되는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요런 의미로만 쓰면 됩니다. 요 뭐 토시 하나 뭐 틀리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년 수준의 그 상태에서 수확할 수 있는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뭐 이렇게만 써줘도 맞는 답으로 해줘요. 그리고 용도는 뭐냐? 용도는 우리가 그 2과목을 공부했으니까 쉽게 딱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평년 수확량이 12,000kg예요. 근데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얼마냐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농지가 전부 다 그 피해를 봤을 때 얼마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피해가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이죠. 그죠? 그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죠? 예, 보험 가입 금액에서 배웠죠? 예, 50%에서 100%로 가입한다. 그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쓰는 거죠. 평년 수확량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짜 정말 딱 공부하고 나니까 이런 것이 쉽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떠들어봐 왜 그런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식 한 개 한 개씩 배우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만 쌓이고 나면 그것이 그 종합적으로 딱 되는 순간에는 여러분께서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눈덩이로 눈사람을 말릴 때 눈을 처음에 굴릴 때는 별로 안 커지지만 어느 정도 딱 커지는 이후부터는 눈을 한 바퀴만 딱 굴리면 큼직큼직하게 눈덩이가 불어난다라고 제가 전번에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목, 2과목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딱 한번 공부를 하면 뭐 세부적인 게 필요 없어요. 큰 틀만 공부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실력이 그냥 플러스 알파로 한 20가지 공부한 것 같은데 그 2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정도를 여러분께서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겠죠. 그죠? 맞아. 보험 가입금을 결정할 때 필요하네. 그리고 또 하나 평년 수확량이 어떻게 될 수 있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란 산정을 위한 기준. 예, 우리가 뭡니까 수학 감수 보험금 구할 때 다 뭐예요? 수확량을 구해야지 그랬잖아요. 수확량을 구하고 나니까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뭡니까? 피해로 인정하잖아요. 예, 수확량만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평년 수확량 값을 제시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피해다. 그걸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 이 감수량이 지금 얼마나 피해됐나 그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걸 공부한 내용을 다 귀에 떠올려보시면 진짜 그러네. 이런 용도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딱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있다 뭐 있을까요? 미보상, 그렇죠? 예, 미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떠올리시죠? 미보상 주수나 미배상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미보상 주수나 미배상 면적에 대해서 그 스퀘어미터당 평년 수확량,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가지고 환산 수확량을 산정하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도 쓰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팍팍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전에 공부했던 것이 복습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걸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쓰시면 이 용도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떠올려지죠. 이해를 하면 이게 떠올려지면서 쓸 수가 있는데, 무조건 놓고 암기하면 이게 가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쉽게 말해서 야 작년에 이만큼 수확됐어. 그거 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 농지는 이만큼 가치가 있어. 만약에 보험사고로 전부 피해나면 이만큼이 피해될 거야. 그렇게 산정하기를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준가 결정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뭐예요? 직전 5년 동안을 5년간의 그 통계를 낸 것을 봐가지고 그러면 이건 기준 가격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기준 가격 뭐 산정할 때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직전 5년 동안을 딱 보는 거예요. 봐서 보험 가입했으면 그 보험 사고 났으면 우리 가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하면 그 수확량이 나오죠. 조사한 수확량, 그렇죠. 실제 수확량 그것이 나올 거고 그 조사하지 않은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보험 사고 없으면 조사 나가지를 않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농촌진흥청에서 매년간 그 해당 그 지역에 그 뭡니까? 그 마늘밭에는 스퀘어미터는 얼마가 생산이 되고 양파밭은 얼마가 생산되고 그런 매 연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뭡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걸로 보정하면 더 정확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하여 산출을 한다. 이렇게 이제 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쉽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산식을 무조건 놓고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이해를 해버리면 다 그냥 자동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조사한 거 5년 동안에 보험에 가입한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험 사고 날 리도 없고 뭐 조사하러 우리가 갈 리도 없잖아요. 보험을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100% 쓰겠죠. 표준 수확량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이걸로 쓰는데 단지 팥이나 살구 유자는 표준 수확량의 70%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100%로 가입을 하면 표준 수확량 100%로 가입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보험 가입 금액이 커지죠. 보험 가입 금액이 커지면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갈로일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잖아요. 가입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급되는 보험금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살구 유자 대충 기억나시죠? 자기 부담 비율 10% 15%로 가입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금이 워낙에 많이 나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10% 15%는 도저히 에너지 농협소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20%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20% 이상 피해 났을 때만 보험금이 나가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이 뭡니까? 보험에 처음 가입한다 치면 아이고 알았어요. 표준상위 100%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0%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항상 예외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7회 때 5점으로 이렇게 두 가지 품목 쓰세요 했잖아요. 자료가 없을 경우에 표준상위 70%를 평년상을 결정하는 품목중 세 가지인데 팥, 살구, 유자예요.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이 품목은 워낙에 많이 하여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지 어쩐지 몰라도 표준상위 70%를 한도로 쉽게 말해서 원래 표준상량이 1,000만 원인 1,000kg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700만 원을 한도로만 가입시켜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만큼 뭡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것만 공부를 하시면 단육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이 관련되고 보험금과 관련되거나 이런 것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것도 미리 여기서 제시한 거 다른 뭐 문제 풀고 할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미리 설명을 하는 거고 요것 또한 이렇게 나왔다. 그쵸? 바로 요거만 쓰면은 뭡니까 15점이 됐든 6회 때는 15점을 배점을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참조하시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나왔어요. 8회 때 빼놓고는. 9회 때도 작년에도 좀 어렵게 나왔다고 벌써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과거 수학량 이렇게 자료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산정 방법을. 그죠? 실제 수학량 조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실제 수학량이 없을 때는 표준 수학량 값을 가중 평균에서 산출한다. 이게 우리가 기준 가격을 하거나 뭐 표준 수학량 평균 수학량 값이 없을 때는 표준 수학량 값을 뭡니까? 비례 적용해 갖고 어떻게 했죠? 예, 그 평균 수학량 값을 산출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축재보험에서도 4천만 원 한도까지는 50% 지원하고 4천만 원 초과되는 건 35%만 지원한다. 그 값도 결국은 이렇게 비례 적용해서 우리가 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산식을 처럼 이것도 그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제가 그를 머리가 진짜 제가 머리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머리가 차돌입니다. 차돌.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 암기하지 말고 제가 그 공부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한 결과 깨달음이 있으니까 쉽게 제가 그 2차 시험도 그냥 그 한 해 그냥 동차 합격을 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공부도 강의하려고 하거나 시험을 새로 봐야겠다 공부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마침 어떤 큰 깨달음 그걸 갖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론서에 있는 걸로 공부하거나 다른 데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건 뭐지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금 산식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가로 열고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가로 닫거나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산식, 이론서에 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푸는 게, 그리고 요거 산식 슬라이드 이렇게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100% 맞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자신하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공부하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요 산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께서, 이런 거구나. 요게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고 쉽게 여러분께서 접근을 해요. 외우면은 여러분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또 이거 다르고 또 저가전 종합 사가서 다르고 벼 다르고 복분자 다르고 어디 다르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면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툴을 먼저 항상 이 산식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구조를 풀어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제가 또 이게 요 분모 쓰려는 게 잘 안 돼갖고 일부러 제가 또 그리고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설명할게요. 요 내용을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 3년을 가입했다 쳐요. 보험에. 그러면 3년 동안은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애는 1200이 나왔고 어떤 애는 800이 나왔고 어떤 데는 1000이 나왔어요. 그 3년간 평균 지나면 얼마입니까? 예, 과거에 조사한 수확량이 평균 내버리면 1000일 거 아닙니까? 요것이, 그죠? 예, 몇 년 동안 조사한 거요? 예, 5년 중에 3년 동안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A 값이 과거에, 과거라는 건 직전은 5년간이니까 과거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의미를, 용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5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걸 갖고,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확량이 됐나? 그걸 지금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치를 갖고 산출할 거 아닙니까? 그걸 뭘요? 예, 수확량을 갖고, 수확량을 한 해 3회 3년 동안 걸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합산해서 나누기 3하면 평균적인 수확량을 산출하겠죠. 그러니까 과거 평균 수확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 한 해는 800, 한 해는 1000, 한 해는 1200이랬다면 평균 수확량이 10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0인데 5년 중에 몇 년치를 산출했어요? 3년치를 산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A 곱하기 Y가 뭐죠? 예, Y가 산출 연도 횟수잖아요. 3년치를 산출했다. 그쵸? 그리고 밑에 분모는 5년 중에 3년 동안은 요 수확량을 산정한 거고, 요 뒤에 거를 보겠습니다. B 곱하기, B는 뭔가 봐봐요. B가 뭐죠? 예,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이거 표준 수확량인데 과거 5년 중에 그또 평균 낸 거죠. 그죠? 예, 평균 낸 표준 수확량인 거예요. 이 말만 이렇게 용어가 이상한 것 같지만 실제 이걸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거를 조사하지 않은 애는 이 값을 쓰겠다는 얘기. 그래야만이 5년치가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걸 쓰겠다는 거고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잘 봐보세요. B 곱하기에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5분의 y예요. 요거 제가 분모를 이렇게 잘 못해갖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요 분모가 5가 있고, y가, 결국은 뭡니까? 여기 지금 3년치 요걸 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1-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5분의 2요. 예. 5분의 3은 이걸 쓰고, 이게 조사값을 쓰고, 그러니까 5분의 2는 지금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표준 수학량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결국 뭐냐면, 우리는 뭐 1 곱하기 뭐 5분의 y 이랬지만은, 쉽게 말해서 3년 딱 되면은, 되는 순간에는 뭐예요? 아이고야, 요거는 60%를 이걸 적용하고, 요거는 40%만 쓰면 되겠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5년 중에 3년은 요걸로 쓴 거죠. 그러니까 60%. 예, 요게 결국은 3 나누기 5 하면 60% 아닙니까? 60%는 요 1000kg을 적용을 해버리고, 예, 뭐니까 1-5분의 y잖아요. 그러면 1-5분의 y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5분의 2가가 되죠. y가 3이니까, 그쵸? 예, 5분의 3은 이걸로 쓰고, 요 표준 수학량은 5분의 2, 즉 5분의 2가 지금 뭡니까? 40%잖아요. 2 나누기 5 하면, 그쵸? 예, 40%는 요 800g을 적용해가지고, 예, 뭡니까? 평균 수학량을 산출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바로 풀어보면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산식을 이론서에 되는 거 보면 저는 풀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쵸? 예, 바로 이것대로. 조사한 애가 있으면 3년치 썼으니까, 60% 썼네? 5년 중에 3년치를 이걸 적용하면 60%는 이걸 적용하고, 이게 바로 가중평균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표준 수학량은, 예, 2년치를, 남은 2년치는 요걸로 대체해서, 요 값을 대체해갖고, 그러면 평균 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평균 내면? 그렇죠. 바로 이게 가장 평균적인 수확량이 나오는 거예요. 해당 농지에. 그죠? 이 값이 가장 정확하겠죠. 조사한 값도 100% 정확한 게 아니죠. 보험사고 많이 났을 때는 줄어들고, 수확량이 줄어들고 보험사고 없으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적용해서 하면은 평년 수준에 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출한 수확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의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5분의 y 이 의미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분모가 아니라 나누기처럼 돼 있지만 y 분의 밑에가 분모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걸 잘 떠올리시면 그러면 요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산식 떠올릴 필요도 없이 딱 이 개념이 이해된 거예요. 맞아. 그 수학량하고 예, 그 표준 수학량하고 예, 뭐 가중 적용해갖고 그렇게 산출하면 딱 맞겠네? 예, 여기까지는 딱 끝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건 뭔가, 곱하기가 뭔가, C가 뭐죠? C가? 예, C가 바로 요거예요. 가입한 연도. 항상 우리가 기준 가격하고 할 때도 과거 직전 5년 동안에 평균치 낸 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기준 가격. 그게 얼마인가. 또 적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금년도에는, 표준 수확량이 얼마일 건가. 이것이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는 500이었지만, 금년도에는 보니까 1000이야. 그러면, 야, 과거에는 500이었지만, 야, 지금 최근에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관계 시설도 잘 되고, 댐도 건설하고, 이래갖고, 예, 훨씬 수확량이 늘어날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라면, 당연하게 어떻게 된다? 이 값을, 요걸 잡은 것보다도 더 많이 잡아줘야 되겠죠? 예. 그걸 보정하려고 요걸 쓰는 거예요. C가 표준 수확량이고, 밑에는 잘 봐보세요. 과거의 표준 수확량. 그죠? 요 값, 800kg을 여기 밑에다 넣고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천이나 되네? 그러면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수확이 되겠구나. 그죠? 그 값을 더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산식 외울 때도 이제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5분의 Y, 이것이 이제, 쉽게 이제 외워질 거예요. 이렇게 C, B, 이렇게 하는 것도, 요것도, 잘 안 외워지면, 제가 아바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처음에 깨진독 처음 실력 따지기에 보면 아바 노래도 한번 틀어드리고 했던 거, 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바를 가지고 요게 A가 B가 바,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 C,
비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뭐 원래는 그 시바 이렇게 하면 더 예, 한데 꼭 욕 같아 갖고 그렇게 하기는 못해 갖고 아바 시비 이렇게 제가 이제 했습니다만 뒤에 또 요것과 비슷하게 다 이렇게 그 공식 그 산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부분 다 하여튼 이걸로 푼다. 문제가 나면 대부분 이거다. 여기도 보면 뭐 복숭아 그러잖아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예,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 제일 의문이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뭐였냐면 아이고 여기 표준 수학량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수학량 적용을 했고 그러면은 가입하지 않은 애 표준 수학량을 갖고 적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입한 애 표준 수학량 값으로 요걸 평균을 내 갖고 적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해도 문제를 풀면서 뭡니까 완전하게 머릿속에 기억한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 똑같은 문제로 2번, 3번, 10번 계속 풀어보면서 예. 그 매일같이 그러면서 10번을 풀을 의미는 없죠. 한번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새로 한번 풀어보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계속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그 뭡니까 기계적인 반복 학습을 해서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요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보면 조금 틀리게 하는 거 있죠.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적하전 종합 사가수하고 벼하고 오디 복분자. 요 오디 복분자는 같은 툴이에요. 그래서 오디 복분자만 먼저 보면은 여기 보면은 과거 결실수라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뭐죠? 예, 조사한 결실수 거고요. 여기 표준 결실수는 예, 표준 수학량하고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렇죠? 예. 용어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그 CB가 없는 거죠. CB, 그죠? 예, 곱하기 C분의 예, B가 없는 거예요. B분의 C,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아바 CB 할 때 CB가, 예, 그것이 없이 아바로만 한다 하는 거 있죠. 그거만 다른 것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을 딱 빼고 나면 오디 복분자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용만 다른 거지, 결국은, 우리가 조사한 수학량이고, 예, 뒤에 거는, 예, 뭡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표준 결실수. 그것을 적용해서 쓰는구나. 요 공식 보는 거 똑같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표준 결실수는 포기당, 요거는 이제 2과목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2과목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놨어요. 쉽게 말해서 2년에서 4년까지는 포기당 5개를 기준하고 5년부터 11년까지는 예, 요럴 때는 좀 이제 좀 오래 살았으니까 5개가 달리는 게 아니고 4개 정도 달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해주면 요 값을 적용해서 풀 정도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까지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복분자는 평균결과 모지수는 보험가면 표준결과 모지수에서 50%에서 130%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도 그 130% 한도로 한다고 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복분자 같은 경우는 하한까지도 이렇게 예, 하한은 또 50%. 왜냐하면 피해가 그 산딸기처럼 생기니까 피해가 나면 너무 많이 피해 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하로 이렇게 하더라도 표준결과 모지수의 50%를 최저 한도로 해서 뭡니까 평균 수학량을 산정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거 같은 거, 이런 거 간단하게 거지만 이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하전 종합 사가수가 좀 이렇게 좀 난해요. 벼하고. 그런데 이것도 풀어봐 보면 똑같습니다. 벼는 아직까지도 이게 표준 수학량 산정하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앞에 거 제가 그 논작물, 밭작물, 과수 공통 그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9회 때 처음으로 이것을 물은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렵게. 요렇게 바뀐 부분도 최근에 저희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배점이 결국은 5점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듯이 무조건 놓고 쉽다고 15점, 어렵다고 15점이 아니고 쉽다고 5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 우리가 지금까지 보험용 문제도 풀어봤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도 15점씩 막 배점되고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5점 묻는
뭐 푸는 것이 점수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 거를 공부해갖고 15점 문제를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기본적인 걸 묻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런 걸 100점을 15점 주고 작년처럼 뭐 평균착가라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그 100점 결국은 5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고요. 작년에 그거를 처음에 그 시험 치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갖고 끙끙대다가 뒤에 쉬운 문제를 못 풀어갖고 아직 한 문제 차로 틀린 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맞게 그분이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우 진짜 박사님 말 들을 텐데 어려운 거 있으면 뒤로 무조건 넘기라 했는데 내가 너무 거기서 많이 시간을 뺏겼어. 진짜 30분 이상을 거기서 소모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놓고 5점짜리라고 해서 문제가 쉽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배점 높은 거 먼저 풀고 배점 높은 거 중에서 쉬운 거 먼저 풀고 그죠? 그리고 5점짜리도 딱 보면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푸는 순서 15점 먼저짜리 푸는 것이 이익이겠죠. 5점짜리라고 결코 쉽지 않아요. 5점짜리보다도 15점짜리가 더 쉬운 문제가 많거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시험 공부할 때 시험 치르실 때 필요한 거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하자원 종합 사가수는 잘 봐보시면 a 곱하기 5분의 y는 똑같아요. 그쵸? 예,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도 똑같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산식을 이걸로 바꿔서 쓰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아유, a는 조사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해갖고 매년치 그걸 이제 뭡니까? 가중 적용하면 되고 b 값도 예, 조사하지 않은 해에는 예, 표준수학량 값을 가중 적용해서 쓴다. 예, 요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C분의 B였는데 B분의 C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걸 먼저 읽다 보니까 그런데 분모를 먼저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D분의 C가 맞죠? 5분의 3 이렇게 읽으니까 D분의 C인데 예,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B분의 C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 값 대신에 D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바뀌었? 그래갖고 C B가 아니고 C 뭐요? D. 예.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는 이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항상 쓸 때 이렇게 하니까 C분 뭐 이렇게 해서 D로 써버리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C B가 아니고 C이다. 예. 해갖고 B 대신에 D로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를 한번 볼게요. A 값은 똑같죠. 그쵸? 예. 우리가 조사 수확량하고 조사한 수확량이 결국 뭐라니까요? 예. 적가후 착가량. 예. 우리가 가서 적가후 착가수 조사하라 하면 그것이 수확량이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했죠. 착가감소 보험금이 결국은 뭡니까? 소학가 감소 보험금이라고요. 그쵸? 착가가 감소되나 수학이 감소되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적가후 착가수 조사한 것이 예, 수확량 값이죠. 그 값을 그냥 쓰는 거예요. A는. 그쵸? 예. B는 뭐죠? 예. 표준 수확량을 그대로 쓰고 있죠. 예, 그대로 쓰는 거예요. A, B가 지금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 C는 뭘까? C는 원래 뭐죠? 예, 바짝물에서는 뭘 썼죠? 가압년도 표준 수확량을 썼잖아요. 표준 수확량, 그쵸? 표준 수확량을 썼는데 여기는 적정 사가수는 뭐냐면 가압년도 표준 수확량이 아니고 뭘 써요? 기준 표준 수확량을 쓰는 겁니다. 아이고야, 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가. 예, 기준 표준 수확량. 기준이라는 게 더 정확한, 기준할 때 기준이니까 더 정확한 것을 쓰겠다. 그런 거겠죠. 그쵸? 예,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이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예, 사과 같은 경우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가를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밀식 재배한 그런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5년 이 되어야만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예, 일반 재배 방식은 5년이 안 되고 4년 됐다면 가입을 안 시켜요. 예, 그러니까 예,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으로 쓴다 하는 거고, 참 밑에 보면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적용 비율로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원래 그냥 어떻게 되냐면 3년생 50%하고 4년생 75% 이래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몰라갖고 맨날 이겨갖고 뭐 논란도 되고, 작년에도 이것이 기술 안 됐다가 금년에 요것이 들어간 거예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5년생에 50%를 적용한다.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재배가 아니고 뭡니까?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은 3년생에는 50%, 그리고 4년 되면은 25% 더 돼가지고 75% 되고, 5년째는 결국 뭡니까? 결국은 5년째는 이게 되니까. 그렇죠? 예. 일반 재배 방식의, 예.
그 표준 수학량의 50% 3년생짜리는 그 4년생은 요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왜냐면 제일 처음에 판매되다 보니까 뭐 아주 이런 거 저런 거 뭐 미세한 것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될 때마다 계속 바뀌어지고 약간이 바뀌어지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바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C값이 기준 표준 수학량 이런 걸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일반제 배가 아니고 소식 재배 방식에서 그 뭡니까 그 소식 재배 방식으로 하는 그 배 가수원의 표준 수학량 값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제 배 방식으로 하는 걸 쓰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서에 나오는 게 요거니까 요거만 갖고 문제를 내지 배 같은 건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담갈 떠름감은 어떠냐면 표준 수학량표의 표준 수학량.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표준 수학량 있죠. 예, 요 값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 요 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표준 수학량. 그러니까 기준 이런 걸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 쓸 때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C분의 D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C분의 D잖아요. 아바 C D잖아요. 그죠? 근데 D 값이 뭐냐면 과거 5년간 기준 표준 수학량이 평균이니까 결국 기준 표준 수학량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그냥 평균된 값을 쓰는데 이 기준 표준 수학량이 뭐죠? 예, 단감떨분감 표준 수학량표의 표준 수학량이죠. 요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하고 그 단감떨분감 똑같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아바 C-B로 해도 C-B로 하는 거예요. 단감 떫은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배 같은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배 같은 것도 특별하게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요 사과로 나온 거예요. 작년에 9회 처음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를 그래서 작년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공부를 해요. 그거는 금년에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다르게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나왔던 거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그것만큼 반드시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아바 C, B, D 해갖고 D 부분은 이 기준 표준 수학량 5년치를 평균한 거예요. 표준 수학량 그 평균을 낸 게 아니고, 그쵸? 예, 그거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거 저가 착가량 2021년 저가 차량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없다가 2021년부터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가 2021년도였나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럴 때부터 뭡니까 상한을 적용한 거예요. 예, 평균 착가량에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300% 이상은 잡으면 안 되고, 예. 뭡니까 과거 저가 착가량 이거를요. 예, 기준을. 예, 그리고 최저로 하더라도 30% 예, 그 밑으로는 잡으면 안 돼. 이것이 기준을 뒀나 봐요. 워낙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편차가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단서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면 되죠. 그래서 강의안을 제가 다 슬라이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죠? 한꺼번에 외우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한의 경우는 가입 당해를 포함하여 과거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가수원에 한해 참 까다롭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년 이상 가입이 없는 경우는 또 이렇게 상한을 또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거예요. 요까지는 묻지를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죠? 너무 좀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상한한 같은 거는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보험료 할 때도 그 상한한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뭡니까? 기준 표준 수학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당연하게 이거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기준 표준 수학이 얼마다는 것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 C, D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요 CB 요거 CB가 아니고 CD다 하는 거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상한한 적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막 외울 게 또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문제를 해서 뭡니까? 우리가 답을 풀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 제시하고 있다니까. 필요한 거는 다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A 곱하기 5분의 Y 똑같고, 뭡니까? 요게 B 곱하기
1-5분의 왜 여기까지 똑같은데 중간에 뭐 하나 낑겼죠. 예. 아이고야, 여기 D값, 요 D값이 낑긴 거예요. 그리고 CD는 또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아바다 CD. 예전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바 CD, CB, 아바 CD, 아바다 CD. 뭐 이런 식으로, 요는 B가 D로 바뀐 거고, 여기는, 저가전 종합 사가수하고 벼하고 같은데, 이거 바자가 또 한 개 더, B가 한 개 더 낑긴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거 잘 봐보시면 A는 똑같이 과거 평균 수확량이니까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A 값은. 그죠? 그리고 B 값은 뭐냐면, 뭐 표준 수확량 이런 걸로 들어오지 않았죠. 예, 여기는 뭐 이상하게, 가입년도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 B 값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그리고 C값이 가입년도 보존계수가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줍니다. 시키면 가입년도 보존계수 보세요. 이걸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가입년도의 품종이라든지 이항일자라든지 친환경재배 보존계수를 곱한 값을, 뭡니까? 이 가입년도 보존계수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문제 속에서 주겠죠. 그죠? 가입년도 보존계수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아바다 CD 해놔놓고. 그죠? 예. 그러니까 기준 수확량 값을 지역별 기준 수확량도 당연하게 주겠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가입년도 지역별 기준 수확량을 문제에서 안 주면. 그렇죠? 예, 당연히 주고요. D값도 당연하게 평균 보존계수 같은 걸 다 줘요. 그죠? 예. 수확량 산출년도, 횟수는 요 과거 수확량 요거를, 몇 년치를, 몇 년 동안에 그 보험 값에서, 조사해서 수확량이 산정했는지 그 값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요 값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아바다 CD, 요렇게 여러분께서 공식을 하나 암기하고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쉽죠? 그죠? 요 D 값만, 아바 할 때 아바다, 다가 더 들어갔네요. 그죠? 요거만 여러분들이 더 기억해 놓고 딱 써놔 버리면은, 쉽잖아요. 여기 B 곱하기 D만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대로 집어넣으시면 뭡니까? 그 평균 수확량을 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데이터를 줍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생각. 그 대신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50%, 75% 적용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배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 뭐 요 하나 더 외우는 거는 그렇게 뭡니까?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두 문제까지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디 복분자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평균 수확량 이제 그 산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A값 있잖아요. A값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평균 수확량. 예. 이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인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평균 수확량을 산정할 때, 어떤 애는 막 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수확량이 많아요, 적어요. 평균 수확량이, 그 해당 농지의 평균 수확량이 만약에 1000kg인데 보험사가 나가고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 딱 봐보니까 1000kg이 아니고 얼마요? 예, 50kg이 나올 수 있어요. 완전히 거의 그냥 뭐 농지 전체가 그냥 다 그냥 뭐 그냥 뭐 폭풍하고 뭐 집중 오래 해갖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수확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수확량이 50밖에 안 되죠. 근데 그 50 값을 뭡니까? 계속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에 그 조사한 수확량 나누기 3년치가 조사됐다면 3년치를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뭡니까?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편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이거 50% 한도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요 뒤에 과거 수확량 값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 수확량 무조건 조사한 수확량 그냥 그대로 시키면서 50kg 50kg 값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 조사하는 수확량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50kg 나오고 700kg가 나오고 1000kg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좀 값을 보정해 가지고 근사치에 가는 수확량을 산정하자 하는 것이 바로 과거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값은 이걸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한 수확량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A 값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예, A 값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배에서도 A 값만 딱 산정하면은 나머지는 다 문제 속에서 데이터를 준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A 값입니다. 나머지 표준수확량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예, 농촌진흥청에서 몇 년도에 표준수확량이 얼마고 다 줘요. 그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 값을 적용할 때 그 수확량, 과거 수확량을 어떻게 해서 산정해갖고 그 뭡니까 A 값을 그 구하느냐 그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 보험사가 확인된 수확량이므로 편차가 너무 심하죠. 조사한 수확량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우리가 보정해갖고 예, 과거 수확량을 따로 A 값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예, 그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저가 차가수를 조사하자고. 예, 그래 저가 차값 값은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서 가장 정확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편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우리가 저가 차값 값을 그대로 씁니다. 예, 그 조사한 것이 결국 뭐예요? 수확량. 제가 그랬죠. 차가수, 차가량이 아니라 그랬죠. 수확량이잖아요. 봐봐요. 결국 수확량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달려있나, 그것이 그 해당 사과 가수원에 얼마나 수확이 됐나, 그걸 파악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값을 그대로 쓰고요. 포도, 복숭아, 귤하고 그 강골 망감이 이것도 공부를 했죠? 예, 포복자감에서 자두는 왜 빼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뭐 진짜 중요하면 그까지 막 밤을 새서 깨달을 되는데, 아이,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해서 제가 그는 밤을 새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막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거는 밤을 샌 거예요. 그냥 오기로. 야, 이게 왜 이러지? 이래도 그래 보고 저래도 그래 보고 해갖고 제가 깨달아갖고 뭡니까? 산식보다는 그 이해로서 모든 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아직도 그 캐치를 못했습니다만은 대부분 포도, 복숭아, 당귤, 망감류는 뭐죠? 예, 사고 나지 않건 가서 수확 전에 우리가 차가수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벌써 배웠죠. 포복자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있죠. 예, 가장 정확한 값이 있으니까 예, 수확전 차가수 조사 값을 과거 수확량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값이 많이 1000개가 달렸다. 평균 과정이 500g이야. 한 개당. 그러면 얼마요? 예, 500kg이 되겠죠. 그 값으로 그냥 수확량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전 종합 사가수나 포도, 복숭아, 강굴, 마무리, 자두만 빠집니다. 예, 그것은, 예, 무조건 넣고, 뭐죠?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 예, 저가 차가수나 수확전 차가수 조사한 값을 가지고, 뭡니까? 가구수 A 값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되고, 나머지 품목들 있죠. 대부분, 결국은 이걸 묻기 위해서 요걸 물으려고, 뭡니까? 평년 수확량을 산출해서 하는 거예요. 뭐 산식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예, 보통 산정하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수확량 무조건 수확량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고 발생하지 않아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확량 조사 안 했다고 수확량 조사 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 보험은 가입했어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해의 수확량을 조사하죠. 그런데 조사한 수확량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값의 1.2배 중에서 큰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이 만약 1000kg고 평년 수확량이 900이면 어떤 값을 쓰죠? 예. 표준 수확량이 1.1배는 1100이 더 크잖아요. 요 값을 1100이라고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애는 1100kg이 조사 수확량이야.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A 값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A 값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800, 1000, 1200 했잖아요. 그 값이에요. 어쩐데 그 800이 조사가 안 됐어요. 사고가 안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이 분명히 그 문제 제시돼 있어요. 그 중에 큰 값을 쓰는데 큰 값에 1.1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너스로 1.1배 더 주는 게 어디예요? 쉽게 말하면 평년 수확량이 많이 잡히면 그만큼 결국 뭐죠? 예, 그만큼 보험 가입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 앞에서 잘 봐보시면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라고 적게 시키려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고 그런 품목들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하려고 표준 수확량의 70%를 가입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살구나 유자나 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요 1.1배를 더해준다는 것도 대단히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확량 조사가 안 됐으니까 이 값에 1.1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큰 값을 쓴다는 거고. 그래서 A 값을 지금 적용하는, 계산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해.
해서 수확량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 수확량 조사할 때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해서 1000kg이 평년 수확량이 그 생산이 되는 그런 농지가 그 과수원이 뭐 농지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사과는 뭐 너무 크게 나갖고 수확량이 우리 조사해 보니까 50kg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50kg을 써갖고 그 값을 적용해갖고 수확량의 값에다가 평균치를 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평년 수확량 값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평년 수확량이 50% 있죠. 평년 수확량이 50%하고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 있죠. 예, 평년 수확량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kg 평년 수확량인 농지가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50kg밖에 안 돼요. 그럼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평년 수확량의 50%는 얼마입니까? 1000kg에서? 그렇죠? 500kg. 그러면 이 50kg이 조사됐다 하더라도 이걸 쓰지 않고 뭘요? 예, 평년 수확량의 50%인 500kg을 과거 수확량 A값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거 맥스 이런 거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놓고 이게 잘 보시면은 보험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소한 평년 수확량의 50%를 뭡니까? A값. 이 과거 수확량이 결국 A값 지금 우리가 그 산식의 A 곱하기 뭡니까? 5분의 Y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그 A값 산출을 할 때 그 A값을 뭘 어떻게 하냐? 예, 과거 수확량으로 50% 최소한 이걸로 하겠다. 만약에 이 조사한 수확량이 쉽게 말해서 1000kg인데 평년 수확량이 1000kg인데 조사한 수확량이 900kg이에요. 그럴 땐 당연하게 뭘 써요? 예, 맥스니까 큰 값을 쓰겠죠. 900kg을 그냥 우리 조사한 것이 이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을 쓰는 건데 너무 사고 많이 나서 50kg이 됐을 때는 이걸 쓰면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니까 최소한 평년 수확량의 50%, 즉 1000kg의 50%인 500kg을 조사한 수확량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실제 조사한 수확량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바로 그렇게 해서 A값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그 이론서에 보면 강귤, 온주, 밀감유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막 이래저래 평년 수확량도 있고 세 가지 중에서 이래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이래 돼 있는데 그것 또한 그 뭡니까? 딱 풀어보면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평년 수확량 그 강귤만 꼭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갈열고 1-PL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이 지금 뭡니까? 예, 요것이 결국은 수확량이죠. 실제 수확량. 피해를 뺐으니까 피해된 걸 뺀 거. 그것이 뭡니까? 실제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이에요. 그렇죠? 예, 조사한 수확량.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것과 평년 수확량의 50% 중에서 큰 값을 쓴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풀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요 방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값 할 때 복분자도 봐보세요. 실제 결과 모지수라는 건 우리가 조사한 거잖아요. 조사한 거하고 평년 결과 모지수는 뭐예요? 평년 수확량. 그러면 이 개념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중에서 큰 값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셨죠? 어디도 봐보실까요? 조사 결실수는 뭐예요? 우리 조사 수확량하고 똑같은 거죠. 평년 결실수의 50%는 뭡니까? 평년 수확량 이거 50%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 중에서 최소한 평년 수확량의 50% 이상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A값 잡을 때. 예. 그리고 차도 잘 봐보면 환산 조사 수확량이 있고 기준 평년 수확량이 50%. 이거 평년 수확량이 이걸 거고. 그죠? 환산 조사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 환산 조사 수확량은 뭡니까? 수확 면적률 분해 조사 수확량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차 이렇게 수확할 때 전부 다 그 차밭을 하지 않고 통로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확 면적 비율이 얼마인가 그것이 또 수확량 산정하는데 그 산식에 곱해져요. 차 부분에 차도 보면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이니까 그럼 수확량이 얼마인가 그리고 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할 때 뭡니까 벼 같은 경우는 그 표본조사한 걸 로스를 적용하고 이런 거 하듯이 차 품목에 또 특징적인 걸 그 데이터에다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수확량 산정할 때. 그쵸? 예. 우리가 콩 같은 거는 함수율을 적용하고 이러듯이 차만의 어떤 그 특징이 되는 거. 예. 그 수확 면적률. 그런 것이 거기다 이제 수확량 산정하는데 더
부과가 돼요. 그리고 그 수학 면적률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데이터로 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것만 이치만 깨달으면 그 데이터가 보이니까 그대로 푸셔도 돼요. 제가 다 하니까 품목별로 이제 바짝물이 워낙 많은데 아직까지 뭐 차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풀었지만은 다음에 이제 뭡니까 품목별로 이렇게 그 조금 특징적인 거 그런 건 한 번씩은 다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다 보면은 반복 학습이 덜 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우선 순위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제가 풀어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다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의미는 이 과거 수학이 저도 처음에 공부하고 뭐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의미가 모르고 했는데 아이고 알고 나니까 바로 이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수학량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실제로 조사한다 하는 거 조사할 때 그 수학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편차가 심하니까 편차가 심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 사고 나서 조사해 본 값이 평균 수학량이 50%가 안 되면 평균 수학량의 50% 값을 그 뭡니까 A 값으로 쓰고 그 해는 조사한 수학량이 더 많으면 조사한 수학량 값을 그 해의 A 값으로 과거 수학량 값을 쓰고 만약에 그 뭡니까 보험은 들었는데 보험사고 나지 않아서 수학량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 수학량과 평균 수학량 중에서 큰 값에 1.1배를 적용해서 과거 수학량 A 값으로 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A 값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파악하지 않느냐가 바로 요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저가전 종합사과수는 포복자가 많은 어떻게 되죠? 수학전 착가수를 조사하니까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50%고 뭐 중에 이렇게 비교하고 하지 않고요. 그 값 그대로 과거 수학량 A 값으로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평균 수학량 관련되는 내용 공부를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